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학습지 26을 할 거고요. 26의 9번부터 마지막 번호인 15번까지 할 예정이니까 먼저 풀고 나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9번 문제를 먼저 봤는데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성질을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추가로 선생님이 보충 내용 정리해서 요거를 설명을 할 테니까요. 관련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선 세 가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이미 우리가 활동지 25의 첫 부분 활동지 25에서 맨 위에 규칙 찾기 부분에서 요거에 대한 성질 이거 첫 번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한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추가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은 어떻게 성립했었냐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은 사실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과 같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되겠죠. x-1이 0이거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가 나오고 아마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허근 오메가랑 자,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렇다면 그쵸. 켤레근이라 해서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한근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켤레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어디서 했었지? 여기 있다. 저번 시간에 이 켤레근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죠. P 플러스 지금 A, B, C, D가 실수고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 즉 켤레근도 근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활용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임을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을 대입 그대로 해주시게 된다면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얘를 2항만 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이 성립함을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여기에 집중할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두 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즉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된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추가,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 그렇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당연히 A분의 B, 자, A 역할 1, B 역할 1, C 역할 1을 하고 있었죠. 마이너스 A분의 B, 즉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 성질 얻어냈습니다. 그쵸? 자, 두 근의 곱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1분의 1, A분의 C였었죠. 자, 1분의 1은 그냥 1이기 때문에 1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메가의 제곱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의 제곱은요. 우리 여기 성질 요거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임을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서. 자, 이 식에 의하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자, 오메가 이항시키면 이렇게 위의 식과 같죠.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또 오메가 분의 1과 같은가? 이것은 방금 전에 왼쪽에서 얻어낸 여기에서 또 오겠죠. 여기에서. 그럼 오메가 반은요. 오메가를 양변으로 나눈 다음 이렇게
오메가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면서 오메가의 반은 오메가분의 1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바로 위의 문제는 사실은 요거랑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라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성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요 설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한번 성질을 이끌어 볼까요? 이끌어 보시고 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문제 다시 풀게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9번 성질 한번 얻어보셨나요? 1, 2, 3번 이 성질이 얻어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하려다가 그 마음이 약해져서 9번에 대한 이 세 가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밑에 했던 이 보충 내용 정리가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근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므로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첫 번째 얘를 얻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도 볼 수 있고 자, 원래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궁극적으로 푸는 방식은 항상 인수분해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까지 되는 거라서 좀 편한 스타일인 거예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0이래요. 자, 이것의 의미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즉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일 것이다. 자, x 플러스 1이 0일 때 나오는 해는 x가 마이너스 1인 것이고 자, 여기서는요. 그치, 허근이 나올 건데 여기에 두 근이 오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3차 방정식이건 2차 방정식이건 켤레 복소수, 켤레 근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오메가가 근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와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대로 대입하세요. 자, 이게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근이므로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게 성립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질 중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의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에 의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요. 합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즉 그냥 1이 되겠구나. 됐죠? 자,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1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1 되셨죠? 자, 그 다음 지금 2번 설명이었고요. 이제 3번 설명 가겠습니다. 3번 설명은요. 지금 요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오메가의 제곱은요. 이항을 시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어요. 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많이 봤나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자, 위에 있는 얘.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만 이항시키고 1을 이쪽으로 이항, 오메가 바를 이쪽으로 이항시킨 결과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요. 또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 지금 얘를 활용하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오메가분의 1과 같아지니까요.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금 세 번째 성질도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중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성질만 잘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이시죠? 자, 방금 전에 풀어놓은 거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거는 헷갈리니까 초록색으로 풀게. 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로 방금 구했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반은 1. 그냥 답은 1이다 해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2번을 볼 건데요. 2번은 뭐를 활용해야 더 쉬울까? 일단 통분을 그냥 하시죠.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
자, 이렇게 통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1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냥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다. 괜히 머리 굴리다가 실수 나와요. 자, 1 그 다음에 분모는 전개할 거예요. 1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한 번에 묶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전개한 걸 플러스 오메가 바로 전개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실수 1 더하기 1 해서 2 해주시고 마이너스로 묶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 얘 헷갈리니까 쭉 위로 보내놔야겠다. 아이고. 지울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헷갈리지 않게 공간 지웠고요. 이제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거. 그럼 1 하고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될 거고요. 분모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1 이것도 그냥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설명 길었는데요. 한번 이해 잘 해보시고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방정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후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고 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얘는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이겠군요. 4차 방정식의 약간 전형적인 풀이 방법을 소개하는 문제예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까요? 힌트, x 4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이다. 보이시나요? 자, 대칭이야. 개수가 1, 마3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2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방금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었잖아요.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대칭이었던 거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묶이시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 상수항 2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은요. 이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 살짝 볼게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즉 그냥 2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얘구만. 자, 그래서 조금 바꿔 놓을게요. 얘는 형식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2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보기 좋게 이왕이면 자, 요거를 대입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 뒤에 플러스 있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없어지면서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은다면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3t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3t까지 정리가 됐고 는 0만 붙여주시면 자, 우리가 원하는 다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 요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1번의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으로 된 2차 방정식 풀기 너무 쉽네. 인수분해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쉬운 형태 공통인수로 묶기. 뭐가 공식에 곱해져 있어요? 자, t가 곱해져 있어. t에 t-3 곱해준 거. 따라서 t값은요. 0이거나 t값은 3이다. 자, 그런데요. 이 원래 방정식에서 t값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x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t를 원래 x에 관한 식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t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었고요. 이게 0이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3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x제곱을 양변으로 나눴을 때 이미 x는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x가 분모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똑같이 양변에다가 x를 곱해줄게요.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모두 x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1 은 0이 되겠고요. 이 경우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툴이니까 x값은 뿔마 뭐였죠? i. 그쵸? 자, 오른쪽의 경우도 양변에 x를 곱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은 3x.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이제 풀이 방법 생각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고 뭐 공식도 없고 근해 공식 활용할게요.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9 마이너스 4만 5로 바꿔주면은 해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총 4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x는 2분의 3 뿔마 루트 5. 이렇게 해가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니야, 얘들아. 자, 지금 원래는요. 보자. 자, 이렇게 4차 방정식이고 공통인수가 곱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수 정리를 또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1 대입해서 0 안 될걸? 그쵸? 0 안 되죠. 지금 마이너스 1 해도 0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해가 실수근이 없다라는 뜻이야. 실수근이 아니라 정수근. 정수로 된 근이 없기 때문에 그 인수 정리를 좀 이용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대칭인 형태가 되진 않은지. 만약에 양변의 개수가 이렇게 대칭이라면 중간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얻었던 형태대로 이런 식이 얻어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둔다면 t에 관한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t값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t가 0이거나 t가 3이겠구나. 그럼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x를 돌려주셔가지고 x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자, 이것까지 풀면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3차, 4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웠었잖아요. 이 경우도 하나 추가시켜서 풀이 방법에 넣어두세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경우니까요. 네, 되셨고요.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x 플러스 2y는 k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때의 실수 k값을 모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오직 한 쌍이고 뭐고 우리는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먼저 뭐를 했었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했었지? 일단 어떤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2차야? 아니면 2차, 2차야? 1차랑 2차 방정식이 연립된 형태예요. 이럴 때는 먼저 좀 쉬운 경우였잖아요. 그쵸? 한 문자에 대해 정리. 자, 편의상 1번식, 2번식이라고 놓을 거고요. 1번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할 거예요. 그럼 x는 해주시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k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뭐였죠? 그치. 1식을 2식과 연관시켜야 될 때 그때는 한 문자를 그냥 대입시켜줘 버리면 됐었어요. 그쵸? x 자리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k를 넣어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가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전개하시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9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 4y 제곱과 y 제곱 만나서 5y 제곱. 그 다음에요. 1차 항은 마이너스 4ky 있고요. 상수항은 k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오직 한 쌍의 해를 여기서 한번 기억해 줘야 돼. 얘들아, y가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y 2차 방정식이라면은요. 근이 2개 나오는 게 기본이야. 그치? 2개 나오는 게 기본인데 이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버리면 우린 망해요. 그치?
자, 보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거나 요 세 가지였잖아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했었지? 간편한 방법.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돼. 어떻게? 맞아. 판별식 D를 사용하면 됐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추측해 봅시다. 오직 한 쌍이래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뭘까? 그렇죠. 뭐 중근일 때, 판별식이 뭘 때? 0일 때.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짐으로 y 값은 y는 중근을 가져야 해요. 그쵸?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는데 여기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B' 활용해서 B'은 마이너스 2K이고 4분의 D 판별식을 활용한다면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H죠? 자, 4K 제곱 마이너스 A 역할 5 곱하기 C 역할 K 제곱 마이너스 9. 이게 바로바로 0이라는 얘기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5, 9, 45 이게 0이래요. 다시 한번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이게 마이너스 45네. 한 번에 이해합니다. 즉 K 제곱은 45라는 얘기고 따라서 K 값은 뿔마 루트 45. 루트 45 그냥 둘 수 없죠. 얘는 5, 9, 45고 9는 3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뿔마 3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K의 모든 실수 K의 모든 값은 뿔마 3루트 5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뒷면 넘어갈게요. 네, 뒷면 이제 마지막 장 12번 풀게요. 연립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네요. 이때 알파,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했어요. 아마도 그 몇 쌍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x, y의 합이 같은 거를 찾으라는 최대값이라는 것을 찾으라는 뜻인가 봐요. 자, 어쨌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수분해를 한다. 어떤 인수분해가 쉬워 보이는 거. 뭐가 더 쉬워 보여요?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상수있으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0으로 떨어지는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할게요. 자, 편의상 1번식, 2번식으로 만들고 2번식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인데요. 자, 1, 2 해놓고 2, 1, 마 1 해주시면 될 거예요. 크로스하면 마 1, 크로스하면 4 둘이 합했을 때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요. 1은 1x, 2는 2x. 2는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y를 의미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인수분해 x 플러스 2y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2x 마이너스 y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순서는 뭐였었죠? 한 문자로 정리하기.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x는 마이너스 2y라고 해주실 거고요.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는 y는 2x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그 다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지금까지 한 것은요. 2번을 잘 조작한 것 뿐이야. 근데 지금 연립되어 있죠. 1번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네. 이럴 때 하는 것은 그쵸. 대입 잘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1의 첫 번째 경우 대입을 해준다면 x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로구나.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인 거고 5y제곱이 5구나. 따라서 벌써 하지 말자. 그렇다면 y제곱은 1인 거고 따라서 y값이 뿔마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하고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y가 플러스 1일 때 x값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자, 표현 방법 이렇게 중괄호로 묶는 것처럼 해주시고 자, x가 지금 y가 플러스 1일 때는요. x값은 대입하면 마 2가 되겠죠. 자, 복호동순을 쓸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은 뭐게 되겠어요? 그치,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밑에 적어줍니다. 가로치고 뭐 할까요? 맞아요. 복호동순 적어줄게요.
자, 첫 번째 경우 두 쌍의 XY 해 얻었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또 한번 얻어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2번 식을 인수분해해서 얻은 식뿐이야. 그렇다면 1번 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입을 한다. 자, Y 자리에 2X를 대입할 거예요. 1에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은 5다.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5구나. 5X제곱이 5구나. X제곱이 1이구나. 따라서 X값은 뿔마 1이다. 자, 이때 각각의 Y값을 구할 거죠. 자, Y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 뭐? 그쵸? Y값은 플러스 2가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복호동순 그대로 써서 얘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x, y, 자, x, y에 대한 해를 4쌍을 얻었어요. 자, 4쌍을 얻었을 때 그 x, y 쌍의 각각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2 플러스 1일 때는요, 편의상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요. x, 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x, y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x가 플러스 2일 때는요. y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x가 플러스 1일 때는 y값이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2. 자, 이 각각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의 합이 최대일 때 그럼 알파, 베타라고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2, 1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1. 둘이 더 있어요.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3이죠 뭐. 그래서 밑에 답 예쁘게 적어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대요. 이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이렇게 확장을 한 양식장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제곱미터만큼 넓다고 해요. 그럼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다시 봅니다.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적을 건데요. 자, 지금 우리 무슨 단원 하고 있어요? 연립 2차 방정식 단원하고 있고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지금 얻어낼 예정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식 뭐라고 할 거냐면요. 가로 길이를 우리가 미지수를 넣어야지 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전 짜자. 가로의 길이를 그냥 x라고 하시고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 거예요. 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10m에서 한 가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땡땡 고라스 정리.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풀이 과정을 예쁘게 써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요. 먼저 이거 먼저 쓸게요.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써볼게. 원래 양식장의 가로의 길이를 x미터, 세로의 길이를 y미터라 하자. 그쵸?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이므로 피타고라스 이 정리에 의해서 피타에 의해 식 하나 정해졌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다 라는 식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건데요. 두 번째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 또 밑줄 쳐볼게. 자,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만큼 넓다라는 것에서 이제 식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얘를 한글로 한번 써볼게. 작전. 자, 새로운 그 넓이 빼기 예전 넓이를 하면은 32제곱미터래요. 그럼 새로운 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거고요. 예전 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거든요. 새로운 것의 가로 한번 볼까요? 새로운 것의 뉴 가로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뉴 세로는 y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것의 넓이는 가로 x 플러스 2 곱하기 세로 y 플러스 2일 것이야.
빼기 예전 거는요. 예전 거의 가로는 뭐야? x. 세로는요. y. 자, 이것을 뺐을 때 뭐다? 32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단위는 빼고 식 적을게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것도 풀이 과정에 적지 뭐.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이것도 풀이 과정. 이거 아이고. 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정리해서 더 예쁜 식으로 만들어서 2번 붙여줄게. 그러면 전개 xy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 마이너스 xy 2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xy 마이너스 xy가 없어지면서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보다 양변에 2로 나눠준 식이 더 깔끔할 것 같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는 그냥 14 할까? 마이너스 14는 0이고 다시 한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식은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를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두 번째 식이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x, y를 우리가 잘 만들었고 그걸 활용해서 두 가지씩 만들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교실의 앞문, 뒷문, 그리고 모든 창문을 개방해서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x 플러스 y는 1차고 요 식은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잖아요. 그쵸? 자, 1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연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자,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건데 1차식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번 식을 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치, 지금 2번에서 나온 식이니까요. 요거를 1번이랑 연관시키려면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자, 1번에 대입 x제곱 플러스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4 이렇게 넣고요. 100은 그대로 둡니다. 전개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4 곱하기 14 뭐야? 못 외웠다. 156이었나? 256이었나? 446 196이구나. 196.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100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00은 0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은 0. 2를 나누시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 248에다가 28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졌는데요.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시죠? 6, 8.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럼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8을 곱한 게 0이다. 따라서 x 값은 6이거나 8인데 지금 이게 활용 문제잖아요.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둘 다 되는지. 상관없겠다. 네네네, 상관없겠다. 자, x랑 y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둘 다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와서 x가 6일 때 y값은 무엇인지, 자, x가 8일 때 y값은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2번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아. 2번에 대입해서 y값 구해볼게요. 2번 하지 말고 아까 전에 얘를 3번식이라고 하자. 3번식에 대입을 한다면은 y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4 이게 되고 8이구만. 그쵸? 자, 이 경우 두 번째 경우 x가 8일 때는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4 얘는 6이구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가 6, y가 8 또는 x가 8, y가 6인 경우기 때문에 얘 뭐 구라고 했었지? 처음 양식장의 넓이. 처음 양식장에는 따라서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 뭐라도 써? x, 세로 y. 그럼 x, y 곱한 거네. 6, 8, 48, 8, 6, 48 둘 다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48 하고서 단위는요. 제곱미터라고 적어주면 100점. 되셨죠? 네, 14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요거 일단 살짝 힌트를 얻어. 우리는 뭘 배우고 있지? 식 두 개 나오겠구나. 식을 만들기 위해서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느낌상 자, 가로 세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확장했을 때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고 가로 세로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느낌으로 찾으시고 자, 그리고 대각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넓이에 관한 힌트 있기 때문에 넓이에 관한 식 하나 더 만들었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먼저 만드셨고
두 개의 식을 만드셨고, 근데 만들었을 때 처음 이 식으로 그냥 2번식 해가지고 하면은 더 곤란해. 조금 정리해 주셔서 예쁜 식으로 만든 다음에 두 식을 연립했어요. 자, 연립하고 났더니 2차 식과 1차 식이 연립된 형태가 됐었던 거고, 우리가 옛날에 풀던 순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죠. 1차 방정식에서 한 문자로 정리한다. 그 정리한 것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값이 나왔으면은 그 각각에 대한 y 값을 구하면서 두 개의 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해주시면 되죠. 14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발전 문제 14번 볼게요. 원위의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지금 이 식만큼의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이렇게 4점을 찍는다. 그리고 선분으로 모두 이었대요. 이었을 때 이 원 내부가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리지 않고도 이 식에 4를 대입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문제인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의 내부를 31개의 부분으로 나누려면 원 위에 몇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는지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의 내부를 31개의 부분으로 나누려면 몇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 자체 원의 내부가 요거만큼 이게 31개일 때의 n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적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까지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시작은 어렵지 않아요. 자, 24분의 1에 n의 4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 이 식이 31이 되는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24분의 1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24로 곱할게요. 그러면 n의 4제곱 마이너스 6의 n의 세제곱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는 31 곱하기 24 하면은 236, 744가 되겠네요. 자, 발전 문제답게 숫자가 아주 별로네요. 그런데 꼭 참고 한번 해보는 거야. n의 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n 제곱 마이너스 18n 그리고 이 항에서 정리한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마이너스 720이라는 상수항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우리가 4차 방정식을 풀 때에 어떤 걸 활용했었는지 잘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통인수가 다 곱해져 있는지 보는데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뭐 생각해볼까? 인수분해 공식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요 우리가 4차에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공식 없고요. 그러면 좀 잘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또 한번 봤더니 없어. 그러면 마지막 인수 정리를 한번 활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 정리도 안 돼. 그럼 뭐 해보라고 했었죠? 앞에 유형 뭐였었지? 이거.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근데 대칭도 아니야 사실. 우리는 이거 인수정리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수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치, 숫자 하나를 찍어서 대입해서 맞는 걸 활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쉬운 게 n은 1, 마이너스 1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행히 음수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제공을 해줬어. 자, 그런데 살짝 얘들아, 얘가 3일 수 있을까? n이? 3개의 점인데 아까 전에 여기서 살짝 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얘들아, 4개의 점을 찍었을 때도 8개 부분인데 그치? 지금 31개로나 나눠야 되는데 적어도 4개보단 크지 않을까? 이런 추측 가능하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대입해볼 숫자들을 줄여나가는 거야. 그럼 4보다는 크겠구만. 5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5는 대입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n은 5를 해보시면은요.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데 n은 5 대입해 주시면은요 안 돼요. 이때 n6을 대입해 볼게요. n은 6 대입 어디다가요? 지금 여기를 pn이라고 놓을게요. pn을 놓을게. 그럼 p6을 계산해 보시면은요 계산이 귀찮다.
6의 4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6의 세제곱 플러스 23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6 마이너스 720. 자, 요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0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P의 n이라는 식이 n-6을 인수로 갖는다. 을 인수로 갖는다. 자, 인수로 갖기 때문에 그럼 Pn을 n-6 곱하기 어떤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썼던 땡땡땡법, 그쵸? 조립제법 사용해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개수들 1, -6, 2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720을 쭉 적어 볼게요. 1, -6, 2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720 그리고 조립제법 기호 쓰시고 6 썼어요. 그럼 6이 아니지. 그냥 1 내려오시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얘는 36, 18, 26, 12, 138 얘는 120으로 내려오고 곱했을 때 720으로 올라가고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x가 아니지 지금 n이죠? 미지수가 n-6 곱하기 n의 세제곱 플러스 자 2차 항 없고 23 n 플러스 120 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해석할 때 뭐 n-6이 0이거나 또는 n의 세제곱 플러스 23 n 플러스 120이 0이라는 뜻인데요. 얘들아, 이게 가능해? 이게 0일 수 있을까요? n이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면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n이 6이다라는 결과까지밖에 못 얻는 거예요. 자, 지금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답은 몇 개의 점? 6개의 점. 6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수영장에 수영장의 대각선 길이를 10 루트 34m라고 알려줬네요. 이 수영장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됐고요. 이 가로, 세로 모르는데요. 미지수 딱딱 정해주면 되겠죠.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로 해서 그러면 여기다 그림에다가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미터가 될 거고요. 조건 가로를 x미터, 세로를 y미터라고 하고 그리고 x보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크고 얘는 둘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x랑 y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 건데 첫 번째는 뭘 하겠어? 넓이가 1500제곱미터이다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가 1500이다 이렇게 풀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대각선 길이가 10루트 34m이다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루트 34의 제곱인데요. 이거 제곱해 보셨죠? 3400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00이다 해서 이제 두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식이죠. 그쵸? 그래서 1번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할 거고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1번에서 y는 x분의 150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수식이 나왔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대로 차분하게. 자, 한 문자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리에 x제곱분의 1500의 제곱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놓을게. 1500의 제곱은 3400이다. 그리고 자, 지금 이 상태로는 곤란해요. 그래서 x제곱을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x 4제곱 플러스 1500의 제곱은 그대로 그 다음 3400 x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3400 x제곱 요 플러스 1500의 제곱은 0으로 정리되었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복 2차식인 거 보이시죠? 복 2차식은 어떻게 했었다? 그렇지, x제곱을 x 대문자 x로 치환을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라지 x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400x 플러스 150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어려운 보기차식의 형태예요.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x제곱과 1500의 제곱을 활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해. 그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500제곱을 살리고 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2 곱하기 x 곱하기 1500 그러니까 3000x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마이너스 3400x를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400x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는 0 되셨죠? 자, 이제 이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서 x 플러스 1500의 제곱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마이너스 6400x는 그대로 는 0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려줄까요? 돌려주시면 x자리에 원래 그 라지 x자리에 스몰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500의 제곱 마이너스 6400 스몰 x의 제곱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돌려줄 수 있는 형태거든요. 자, x제곱 플러스 1500의 제곱 그대로 두시고 지금 6400은요 80의 제곱이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에 80x 통째로 제곱한 것이다 라고까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x제곱 한 번은 플러스 80x 플러스 1500 자, 한 번은 x제곱에 마이너스 80x 플러스 150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뜻은 무엇? 자,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죠. 그쵸? 자, 그런데요. 지금 요구에서 x값을 구하지 않으려고 해. 그 이유는 뭘까?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므로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해를 구하지 않을게요. 자, 오른쪽 부분 여기에서 해를 구할 건데 봐봐. 인수분해까지 되잖아. 인수분해 마이너스 30 곱하기 마이너스 50 하면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핑크색 부분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x-30 곱하기 x-50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이 30이거나 x값이 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30일 때 그때의 y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x 30일 때 y값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와야겠다.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할게요.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x가 30이면 y값은 50 되겠죠. 그리고 x가 50이면 y값은 30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x가 y보다 크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y이므로 x는 50이고 공간이 부족하다. y는 30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답으로 적는다면 가로의 길이는 가로는 50m, 세로는 30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끝낼까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15번에서 지금 2개의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같아요. 그치? 같은데 쌤은 지금 한 가지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전에 앞에 있던 문제, 그 문제 풀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소개하는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이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세요. 우선 지금 요 특수성에 있어. 이 문제 자체에 대한 특수성에 있어요. 즉 x, y의 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에서 우리가 예전에 곱셈 공식을 배울 때 바로 떠오르던 그게 있었어. 기억나시나요? 그치?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였다는 점이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400이고 xy가 1500이니까 2를 곱해서 3000이 된다. 지금 얘는 6400. 즉 따라서 x 플러스 y가 뿔마 80인데요. x, y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80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x, y는 1500이라는 거 대신에 x 플러스 y는 80이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00이라는 이 두 가지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과정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이렇게 푸는 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복 2차식도 나오지 않고 숫자도 간단해서 풀기 좋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 한번 봅시다. 자, 1차식에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리된 것을 이번에 대입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80의 제곱, 이거는 3400이다.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60x 플러스 88, 64, 00 마이너스 3400까지 이항해 주셔서 이렇게 정리해. 네, BGM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160x 플러스 3000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항을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1500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50이었던 이 뒤 가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x-30 곱하기 x-50은 0. 따라서 x값이 30이거나 x값이 50이 되겠죠. 이때 각각의 y값을 어디에 대입할까요? 그치,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나오게 될 거죠. 이때의 y값은 50, 이때의 y값은 30이고요. x가 y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x는 50이고 y는 30일 것이다. 예쁘게 답을 적어준다면은 가로는 50m, 세로는 30m 이렇게 될